근데 이 복면 쓴 이 두 남자 요거는 못 피할 것 같아요. 뭐냐면 차 트렁크를 열었는데 벌거벗은 남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남자를 막 때리다 못해 뻘로 끌고 가서 막 구덩이 파고 거기다 쳐넣고 막 이래요. 이거 뭔가 봐도 굉장히 죄를 많이 진 것 같고 이 남자를 그럼 왜 끌고 왔느냐? 너 오마담한테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마. 사실 이제 오마담 또 하나의 작은 반전을 가진 인물이고 김효정 씨가 연기했는데 아주 잘했죠. 하여튼 요 두 남자가 이렇게 벌거벗은 남자에게 가한 상해 뭐 이런 거 어떠한 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죄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벌게 벗겼으니까 강제추행, 그리고 손을 묶잖아요. 네. 체포, 그리고 차 트렁크에다 가둬두잖아요. 감금. 그리고 난 다음에 폭행을 하고 상해를 가하고 하면 폭행죄나 상해죄도 성립되는데 감금한 상태에서 폭행 행위나 뭐 그런 그 옷을 벗기는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은 가혹행위가 돼서 중체포 감금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나온 정보야? 맞아. 미리 말해줄 수 있잖아. 절차대로 한 것뿐이야. 오해했던 거 아니었어? 자, 이 영화 두 라이벌 형사가 나오죠. 이성민, 유재명, 정한수, 한민태인데 이 두 사람이 결국은 요 연쇄살인마 내가 잡아서 내가 승진하겠다는 대립과 갈등이에요. 그 잡아. 이 자리에 네가 앉을 테니까. 나 그 자식 잡고 싶은 것뿐이야. 나도 마찬가지야. 그놈은 내가 잡을 거고. 여기서 이제 이 영화에서는 연쇄살인, 살인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게 될 텐데 살인 좀 법적으로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살인죄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편에 아담과 이브의 아들인 카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인류 최초의 살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만큼 살인죄는 인류의 시작과 함께 시작된 범죄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오래된 범죄입니다. 그래서 살인죄 하면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것은 어느 누구나가 아니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 살인, 사람을 죽인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난해 배웠긴 했지만 다시 한번 이거 복습 중요합니다. 사람, 누구를 법은 어느 범위를 사람으로 보나. 그래서 어느 범위의 사람을 죽였을 때 살인이라고 하나.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사람 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인데 살인죄에서 사람 하면은 태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태아를 보통 이제 자연적으로 분만하는 시기보다 앞서서 배출시키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를 하면 낙태와 관련된 범죄가 성립됩니다. 아하. 물론 최근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지만은 네. 낙태와 관련된 범죄가 성립되고 태반에서 모체 내 태반에서 네. 이탈하기 시작할 때, 진통할 때 이때부터가 사람이 됩니다. 아, 진통할 예. 때부터. 그리고 제왕절개 수술을 하면은 수술을 할 때, 아, 절개를 수술할 할 때, 때부터. 그때 절개를 할 때부터 사람이 됩니다. 그때부터 사람을 살해하면은 살인죄가 성립되고 그래서 낙태를 하면서 자연적인 분만기보다 앞서서 모체 내에서 배출시켜서 낙태죄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살해를 하면 낙태죄하고 살인죄 두 죄가 성립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끝나는 시기는 뇌 기능 전부가 상실됐을 때. 뇌기능.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호흡이 멈추면 사망한 거 아니냐, 맥박이 멈추면 사망한 거 아니냐라고 그쵸. 생각하는 사람들도 네. 많이 있을 수 있는데 호흡이나 맥박이 멈추면 회복이 가능할 때가 있어요. 아하. 그리고 보조 장치로 유지도 가능한데 뇌 기능이 정지가 되면은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뇌 기능이 멈췄을 때 사망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도 뇌사자 여기에 대해서 사망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뇌사자 같은 경우는. 아이가 태어나고 진통하기 시작할 때, 또 제왕절개면 수술을 하기 시작할 때, 절개할 때, 그때부터가 사람이고 법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뇌 기능이 정지됐을 때가 법적으로 이제 사람이 아닌 때가 된다. 예. 이제 정확히 알았고요. 그래서 이제 태아일 때 관련 범죄는 낙태죄가 있고 그렇죠. 사람이 됐을 때 범죄는 살인죄에 관련된 범죄가 있고 사람이 끝났을 때 네. 시체, 사체가 됐을 때는 뭐 사체 유기죄라든지 사체 오욕죄라든지 뭐 아하. 매장돼 있으면 분묘 발굴죄라든지 이런 범죄가 따로 있습니다. 자, 근데
내가 사람을 죽였거나 혹은 죽이려고 한 건 아닌데 여하튼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법은 무조건 살인죄를 묻는 건가요? 사망의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다 살인죄가 되는 게 아니라 형사 관련된 범죄는 고의범입니다. 그런 고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과실로 처벌되는 범죄는 결과가 좀 컸을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실폭행죄는 없습니다. 상해죄는 과실치상이 있죠. 아하. 과실로 상해를 입혔을 때. 네. 과실폭행죄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형사범죄는 고의범인데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때만 살인죄가 되는 거고 과실로 죽였을 때가 네. 과실치상. 폭행하다가 과실로 사망을 했다? 폭행치사. 그리고 상해를 가하려다가 결과적으로 과실로 사망했다? 상해치사. 네. 이렇게 결과만 봤을 때는 다 살인죄로 처벌되지 않고 고의가 살인의 고의로 살해를 했을 때, 사람을 살해를 했을 때만 살인죄가 되는 거고 과실이 추가가 된다고 하면 과실치사 또는 폭행치사, 아하. 상해치사 이런 범죄, 또 유기치사 이런 범죄가 성립됩니다.